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성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내년에 부동산 제도 정책이 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들이 좀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이 밖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로 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도에 부동산 관련한 제도들 좀 많이 바뀐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것들이 좀 바뀌게 됩니까? 그 분양권 제도가 또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던가, 청약에 대한 부분들, 신혼 부분 이제 특별 혜택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어떻게 좀 바뀌게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부터 분양권 주택 포함에 대한 내용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네, 2021년도부터 양도세 과세시 이제 분양권도 이제 주택에 간주가 되는데요. 네. 2021년도 1월 주택에 이제 분양권자도 2주택으로 간주돼서 다주택자 그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 그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분양권을 소유를 하실 때는 또 예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거주 기간이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일전에는 거주 기간 없이 보유 기간만 적용이 됐었는데 그 1세대 1주택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거주 기간이 추가되는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양도세 과세 시 이제 분양권도 주택으로 네네. 이제 네네. 간주가 네. 된다. 네. 그러니까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이 네네. 이제 네네.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택 분양권자도 2주택으로 간주돼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네, 요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어도 네네. 주택에 이제 포함되니까 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중과세를 됩니다. 이제 네. 적용받게 네. 되는데 1월 1일부터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기간이 이제 추가된다. 옛날에는 네네. 이제 보유 기간만 네네. 채우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보유 기간 외에도 실제 이제 네네. 살아야 예. 된다는 거주를 얘기죠. 하셔야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네.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해당 사항이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몇 년 살아야 되는 거죠? 장특공 같은 경우는 지금 거주 기간에 따라서 8년 이상 거주하시는 적용 비용도 있고 네. 적용 그 기간에 따라서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거주 기간 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 거주 기간이 이제 포함이 돼야 이제 그 장특공에 대한 부분을 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 네. 2년 정도 네네. 직접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네네. 얘기군요. 예.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세 어떻게 좀 적용이 됩니까? 네, 지금 현행에서는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실거래가 9억 원 초과가 되는 부분은 이제 거주기간 상관없이 고유기간 그 기준으로 이제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개선된 내용은 1세대 1주택 이제 실거래가 9억 원 초과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최대 이제 80% 10년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거주 기간은 이제 요건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 8% 공제율로 이제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4% 이제 구분되어서 이제 다주택자는 기존 그 동일하게 15년 이상 이제 보유하실 때에는 최대 30% 이제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15년이 안 되면 그대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진 않고 이제 최대 보유 기간이 이제 장기 보유 기간이기 때문에요. 그 이상을 하시더라도 보유하는 그 기간에 따라서 프로스 적용이 이제 달라지시는 거죠. 그럼 2021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면 건물을 올해 갖고 있느냐, 내년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적용이 아니고요. 이제 네. 거주하시면서 이제 보유, 음. 예전에는 일전에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 2년 보유, 네. 뭐 이제 그 실보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나 세금 혜택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거주 목적까지 있어야 되는 실거주자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네. 가수요자나 이제 갭 투자를 위한 분들을 많이 이제 그 방지를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예. 네. 아니 2021년부터 이제 적용이 네, 된다고 네. 하니까 예, 그 기간 기준이 어떻게 좀 달라지나 해서 좀 여쭤봤고요. 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이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 또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에 6335번,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청약에 관련된 변화인데요. 이 신혼부부 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기준이 이제 완화되고 또 입주 예정일 통보가 이제 좀 구체화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청약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신혼부부 이제 생애 최초 이제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 안에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정책인데요. 네, 현재 이제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25%, 75%를 뺀 25%에 대해서는 120%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이건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을 100% 적용하는지, 120% 적용하는지에 대한 비율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무주택 신혼가구는 한 92% 정도가 이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면서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에 대비 이제 공공 분량이 8만 1천 가구 정도, 이제 민영은 한 6만 3천 가구, 특별공급 기회가 이제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더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곳이 뭐 서울 기준인가요? 아니면 지방도 좀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서울 기준하고 이제 지방도 같이 총 공급 물량에서 네. 이제 그 공공 분량이 이제 8만 1천 가구, 근데 민영 가구가 아니 6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지역별로 이제 가구별로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네. 네, 네. 예.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주 상황, 이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집을 지금 판다면 어느 정도 좀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 세금을 좀 절세하려면 언제 어떻게 좀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네. 이게 지난번에 예. 방송 들었을 때는 10년 이상 되는 거는 30%를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소리 제가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지는 같네요. 지금 10년 기간 부여해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네. 장기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전에 이제 거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추가적으로. 거주 기간이. 아, 그래,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예. 네. 저, 뭐,
자제들한테 이걸 정려를 많이 하잖아요. 증여, 예. 예, 주택을 정려를 하면 현재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려받은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지고 세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처리해야 됩니까? 증여에 대한 부분을 하셨는데 증여를 하시면은 자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죠? 예, 이전되고 그 대신 정려세 내고 하면은 그 받은 사람은 공직이 있는데 현재는 1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거긴 또 이제 1가구 2주택이 되시는 거죠? 2주택 때 뭐이 됩니까? 그걸 세를 못 넣는다 그지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실거주자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제도가 있어요, 고객님. 예. 부담부 증여라는 그 제도는 그 5억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한테 이제 증여를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5년 후에 그걸 이제 직계존속 이외에 다른 타인한테 매각을 하지 않고 그걸 보유를 하시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그 전문 세무사님이 계세요. 상담할 때 다시 한번 좀 그래서 상담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좀 절약하시는 부분을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제가 주택을 얼마 가지는 않았는데 없애기세법 없애는 게 아니고 노후에 지금 생활비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왔는데 나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처리해보고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년씩 이어가지고 연금으로 타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주택연금이요? 네네. 그 돈을 연락하면 어떤 쪽에 해야 됩니까? 제가 은행에는 전화를 안 해봤는데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어르신. 네, 그 내용은 직접 좀 은행별로 전화해서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래 돈 넣는 거는 그 돈이라고 현금이라고 취급 안 합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요거는 은행에 KB은행이라든가 은행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요. 어머니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보유 주택에 대해서 감정가를 책정을 하고 감정가를 책정한 금액을 몇 년도 예를 들어 20년이면 20년 이렇게 연금으로 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매각하시지 않아도 은행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연금으로 이제 전환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문의하셔서 꼭 지금 현재 매각하시는데 좀 힘드실 수도 있고, 그죠? 제값을 못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가 되었을 때 은행에 문의하셔서 그 금액을 전환을 해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매 관련한 내용도 좀 내년에 바뀐다고요? 어떻게 좀 바뀝니까? 이제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이 위반자가 한 10년 동안 이제 입주자 자격이 이제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이제 주택이 이제 의무 거주 기간이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주를 하셔야지 실수요자여야만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2021년도 2월에 이제 적용할 정책입니다. 이제 불법 전매 이제 10년 입주 자격 제한에 대해서 2019년도 12, 16 대책으로 나왔던 대책입니다. 이제 내년 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현재 이제 공급 질서 이제 교란자라 그래서 이제 위장 전입을 하셨다던가 아니면 이제 허위 입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급받아서 제출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교란 행위에 해당돼서 적발한 날부터 10년 동안 입주 자격이 제한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제 거주 기간 도입에 대한 부분은 공동 택지는 3년에서 5년 정도 거주를 하셔야 되고 민간 택지는 2년에서 3년 거주를 하셔야 되고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투기보다는 가수요자보다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인 거죠. 네네. 예. 원주에서도 한동안 이 분양권 관련해서 양도 지금 현재 몇몇 아파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추후 이제 지금 원주 이제 역사 진행되면서 신규 물량 아파트들이 남원주 역사만 지금 4,200세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매 제한이. 강원 원주 지역. 원주 지역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전매 제한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혁신도시에서도 얼마 전에 이 전매해서 예. 부동산 업체 몇 군데가 예, 맞습니다. 행정 네, 지도를 좀 받은 예,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2월부터 네네. 좀 크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군요. 네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요. 네네. 매매가보다 네네. 높아서 네네. 빼야 되는데 네네. 그 주인은 전세가 들어와야 방을 빼준다고 하고 네네. 매매가보다 높아서 어떻게 이게 해야 될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또 어디에 해야 하는지 네네. 물어보고 혹시 싶은데요. 신규 아파트로 뭐 이전을 하셔야 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집을 이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여기 뭐 큰 아파트니까 네네네네. 좋은 아파트로 또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가 아파트 값보다 더 비싸고 그러니까 네네. 안 빼준다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신규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오면 어떤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냐면 지금 현재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를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해요, 일명. 근데 이런 네. 경우에는 세입자는 나가셔야 되고 임대인 같은 경우는 드릴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제도는 이제 임차 기간이 이제 만료된 다음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 못 받았을 경우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그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 제도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제도인데 지금 임차권 등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항력과 이제 우선 면제권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경매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차인 분께서 직접 빠른 시일 내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 세입자 단독으로 등기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권리 보호, 그다음 전세권에 대한 부분을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인이 없어도 돼요? 주인 없으셔도 돼요. 동의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네, 이건 이제 세입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금액이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전세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도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런 걸 진작 알려주셔야지. 임대방송에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이제 부동산으로 네. 오시거나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을 바로 해드리고 이제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원주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상담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도로 지금 많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왕 있는 게 아니라 네. 경매까지 넘어간 다음에 네, 있는 네. 사람이 엄청 많죠, 지금. 예, 많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야 네.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네네. 예. 그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기간에서는 내가 그 기간 동안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가 만료된 후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예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의 이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알아보고 있는데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1월 19 대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서 2021년도 바뀌는 공급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 단기 공급 이제 확대로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을 2020년도 11월 19일날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서 2020년까지 이제 전국 11만 4,000호
그리고 수도권은 7만 호, 서울은 3만 5천 호 이제 전세형으로 추가 공급이 되는데요. 2021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전국 이제 4만 9천 호 정도 공급이 되고 전국적으로 1만 9천 호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이제 이 제도가 정책이 이제 시도가 되면서 입주 시기를 이제 단축시켜서 지금 이제 전세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물량도 없고, 근데 매매 물량도 이제 전세가가 지금 현재 매매가보다 호가를 치기 때문에 매매 물량도 사실 없는 상황이 이제 왕왕 있거든요. 지역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로 지금 2021년도에 이제 정책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공공 전세 이제 주택이 이제 공급되는 이제 제도이죠. 그러면 이게 지방에도 좀 공급 계획이 좀 있는 건가요? 지방에도 이제 지금 현재 수도권에 이제 지방에도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대되고 이제 예정은 이제 잡혀 있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부동산 동향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원주 지역에도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 한다고 하는데 뭐 역사 개통 영향이겠죠? 어떻습니까? 네네. 네. 지금 기존 이제 원주역이 이제 폐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신원주역을 남원주역이라고 하는데 2021년도에 이제 1월 5일 날 이제 개통이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한 40분 거리로 이제 도달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 이슈 말고도 이제 원주에서 강릉까지 철도 이제 건설 사업으로 접근성이 용이가 되는데, 횡성이나 평창, 강릉까지 이제 강원지역 업체 총 한 규모로는 한 1,500억 정도 이제 지급된 상태라서 향후에 이제 원주 강릉 철도 건설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물론이고 이제 지난해 이제 올해 이제 발주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투자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원주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원주 지역 특히 이제 강원도 지역의 아파트가 이렇게 오름세 두각을 보이는 뭐 이유가 있다면 역사 개통 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원주 같은 상담 전화 경우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네. 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뭐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저는 홍천에 살고 있거든요. 홍천에요? 네. 예. 근데 홍천 지역에 혹시 임대 아파트, 공공 아파트나 행복주택 같은 거는 안 하나요? 지금 현재 홍천 지역의 단일 지역의 공공지역 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정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네. 예. 홍천 군청 주택가로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임대주택 계획은. 네. 원주 지역의 아파트 오름세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다면은요? 네네. 지금 교통망 확충이 원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접근성이 이제 좋고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아직까지 혜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나 종부세 혜택이 이제 부담이 적으시고요.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서 세금 부담이 적게 느껴지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비해서 이제 아파트 값이 이제 낮은 반면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그 갭 투자가 용이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원주 지역을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원주 지역을 투자하면서 갭 투자 성향이 많다고 하는데 갭 네네네. 투자는 뭔가요? 갭 투자가 뭐냐면은 네. 그 매매가가 있잖아요. 네. 매매가가 2억이면 이제 전세가가 1억 9천이나 거의 매매가에 호가에 되는 금액이 되게 되면 내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갭 투자를 이제 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네,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문지용 지부장과 함께 과중채무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